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전격 보류 결정됐습니다. 사실상 무산됐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터라 특히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유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인데요. 먼저 김광수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좀 대단히 유감스럽죠.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 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부전,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부산 때문에 전주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현실화된 것 같아서 어쨌든 객관적인 정책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논리로 무산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강해서 대단히 아쉬움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금융위원회에서 발주하고 금융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했지 않습니까? 이 학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용역을 발주한 발주처의 입맛에 되게 맞추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용역 결과도 보면 그런 측면들이 나중에 좀 억지로 꿰맞춘 부분들이 있다, 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대단히 좀 유감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인준 교수님, 방금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결정이 배경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밝힌 용역 결과의 근거로는 한마디로 전북은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에는 여건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제 희망 섞인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점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은 김 의원님과는 다른 각도에서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 이번 결정에 대해서 실망스러웠던 부분은요. 상당히 이런 결정들이 이제 금융 관료들의 기계적이고 어떤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떤 행정처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근거로 들어선 게 이제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6조인데 그 6조에 보면은 전문 인력의 확보라든가 아니면 이제 집적화 같은 가능성들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의 역량의 문제인지 어쨌든 간에 충분히 준비가 안 된 거는 현실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의 금융중심지가 되려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기금 운영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노후복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금융 기반을 갖다가 확보하려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 안 되는, 큰 그림을 못 본 상태에서 이런 기술적인 행정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게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는 또 이번 결정을 통해 가지고 전라북도가 해야 될 방향성이 굉장히 명확해졌고, 특히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대응을 갖다 해야 되는 방식이 좀 더 명료해졌다고 봐지는데, 이제 이 부분이 보면은 그 추진위원회 면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당연직인 정부 관리들을 빼놓고 나면 다 민간 부분에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당연히 자신들의 업종이라든가 자신의 기업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갖다가 도에서 조금 제대로 못했지 않았나, 혹시 그걸 몰랐다면 더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앞으로는 좀 철저히 준비를 갖다 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석훈 국장님, 방금 중요한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요. 과연 전라북도가 몰랐었느냐 이런 부분 나오는데요. 물론 당혹스럽겠죠, 이 결과 자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용역 결과가 계속 그 발표가 늦어졌단 말이죠. 어떤 이런 분위기는 어느 정도 감지하고 계셨습니까? 네, 충분히 금융위하고 충분히 어떤 소통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왔었고, 그 방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 금융중심 추진위원회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 3회, 3, 4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전달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중심 추가 지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뜻을 하나로 모아주셨는데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이 어떤 그 무산이나 끝난 것이 아니고
여건이 성숙되면 추가적으로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또 전라북도로서는 지속적으로 여건 성숙이라든가 그 지정에 대한 노력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을 때 일단 무산은 아니라고 좀 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평화당 쪽에서는 이건 사실상 무산에 가깝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은 이번 제가 정치적 결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전라북도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전폭적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좀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텃밭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개념이 있는 거고 부산 경남은 굉장히 지금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4.13 총선에서 봤던 것처럼.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가 돼버려서 부산 경남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산 경남 쪽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희들은 계속 부산 경남의 금융 중심제하고 우리가 이제 연기금 중심이나 농생명 중심의 그런 자산 운용형 기금운용 중심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결이 다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부산 경남 쪽에서는 일단 아마 혁신도시 시즌 2까지 겨냥해서 전북의 제3의 금융 중심지가 조성이 되면 앞으로 이제 국책은행들의 지방 이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출입은행이나 한국기업은행의 산업은행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전북한테 양분된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들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하게 전북 이전을 반대를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서 보면 총선 이전에는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일정하게 정치적인 고려가 새로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가장 큰 부분들이 저는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그랬습니다. 실제 계속 연기하고 제가 중심지 용역을 계속 연기했단 말이죠. 발표도 않고. 그래서 왜 연기하냐. 무기한 연기가 아니고 한 달 연기한다. 그럼 언제 할 거냐. 3월 달에 하겠다. 그럼 3월 달에 또 넘어가서 지난번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한테 질문하니까 상반기 중에 어쨌든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해결하겠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지금 아마 어제 엊그저께 기금운용본부 제2사옥 기공식 있지 않습니까? 기공식을 앞두고 갑자기 발표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정치적인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 저는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 무산됐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총선 이전에 다시 이 문제가 논의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현 정권의 앞으로 향후 정치 구도나 이런 걸 봤을 때 단기간에 다시 이 부분이 거론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맞습니다. 그게 보면 저도 분명히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갖다 부산에서 만들고 있고 마치 전라북도가 금융중심지가 되는 것이 부산의 어떤 금융중심지 정책의 마이너스 효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상당히 그야말로 정치적인 도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부산의 주장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쪽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쪽 부분에서 그분들이 생각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은 지금 국민연금을 갖다 수령하는 부산에 그다음에 경남에 그 인구수를 보면요. 그러니까는 부산이 37만 명, 그다음에 경남이 33만 명가 한 7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과연 그분들의 가족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실 텐데요. 그분들이 과연 본인들이 그 연금을 갖다가 제대로 받는 그래서 여기가 금융중심지가 돼가지고 잘 기금을 운용해서 더 좋은 그것을 받는 것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여기가 금융중심지가 되는 것을 갖다가 문제 삼을 건지 분명히 그 전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마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잘 설득을 하면 그게 더 마이너스라는 걸 갖다가 분명히 설득을 시키실 수가 있지 않으실까. 당장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시각에서의 어떤 접근 상당히 신선하기도 한데요. 나성훈 국장님. 네. 어쨌든 앞서 지금 정의중 교수께서 이 말씀하셔서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너무나 기술적인 접근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용역 결과에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전라북도는 아직 금융 인프라,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그러나 전라북도를 애초에 금융 중심지로 지정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한다는 거는 마치 어쩌면 그 전라북도를 지정하지 않기 위한 이유를 억지로 찾은 듯한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번 금융위의 결정 과정에 이제 의원님, 교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부분을 요인을 가장 크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실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금융위 관계자들 그다음에 민간 위원들 접촉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일부 이제 보시기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정치적인 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금융위 관계자들 민간 위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쭉 접촉을 해봤을 때 이 전북 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고 조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크게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지금 기금운용본부 이외에 이 금융기관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 물론 이제 그 부분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이 기금운용본부도 여전히 끊임없이 기금운용직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안정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 전체적인 그 여건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 앞으로의 숙제라고 보여질 수도 있고 그리고 즉 교수님 말씀하신 농생명연기금의 그 모델을 구체화하는 것 부산과 결이 다르고 이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전체적인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파이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그걸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노력 이 부분이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좀 많이 생각이 다른데요. 인프라 부족을 지적했는데 그건 도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인프라 부족 기간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물론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제3의 금융중심지를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 한 준비 부분들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게 맞죠. 인프라 부족 인정한다. 이렇게 되는 것들은 도에 무책임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어쨌든 이 부분이 제가 그래서 그 용역 보고서를 조금 한 면밀히 봤어요. 면밀히 보니까 용역 보고서 122쪽에 보니까 금융 중심지 추가 지정 검토를 반대하는 논리의 불충분성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을 2페이지에서 해놨어요. 그 이야기는 전북의 금융 중심지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논리거든요. 한 2페이지에서 해놨어요.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 들어서 한두 곳으로 집중될수록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실증적 근거는 없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다음에 기존의 서울이나 부산의 금융중심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추가 지정하는 것도 국가 차원에서 금융중심지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존 서울이나 부산 이곳과 중첩되거나 복제되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닌 어떤 새로운 금융 분야를 지향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 나가는 부분이 지금 농생명하고 연기금 그러니까 자산운용형
기금 중심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논리들을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인프라를 좀 확충하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게을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이 먼저 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논리들을 따지면. 물론 이제 그 뒤에 뭐라고 또 이야기했냐면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으로 서울이 33위, 부산이 44위 이래서 국제금융도시 지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뭐 떨어지고 있고 이게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손에 금융권에서 이야기했던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처음부터 상당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껴맞추기식으로 결국은 부정적인 논리를 뒤에 기술하면서 전북은 안 된다. 그 안 되는 이유로 인프라 부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프라 부족 부분들에서 도에서 뭐 어쩔 수 없다, 우리 수긍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도가 좀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의원님. 정 교수님,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기금운용본부의 안착, 그다음에 금융산업 육성에 대한 전반적인 끊임없는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저희가 나가야 될 부분을 숙제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이제 인프라 부족이라는 부분인데요. 인프라 부족은 그게 이제 어떤 뭐 하루아침에 막 건물 지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 지금까지 그 인프라 부족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금융타운 조성이라든가 그 조례 제정, 금융산업 육성 조례 제정, 그 다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교수님 잘 함께 해주셨으면 국제금융 컨퍼런스도 개최를 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그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이제 못 미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더 노력을 해나가요. 도가 전혀 노력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10년 전에 부산이 지정받을 때 그런 인프라나 모든 조건들이 실물 경제까지 미치는 모든 조건들이 다 완비돼서 아니죠. 지정받은 건 아니거든요. 정책적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책적 접근을 충분히 기금을 제대로 국민연금을 제대로 굴리하기 위해서 기금을 집적해서 했던 해외 사례를 또 많이 있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데도 안 된 핑계를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 부족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을 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도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빌미를 왜 주셨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애초에 질문도 그 취지였거든요. 정확하게는 때로는 경제학의 영원한 어떤 숙제일 수도 있는데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느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느냐. 즉 기반이 갖춰진 데다가 지정을 해주는 게 맞느냐. 그렇다면 과연 과거의 부산 사례는 꼭 그 모든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해주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방금 김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마치 그 지정을 안 하기 위한 어떤 원인을 찾기 위한 용역 결과 아니었냐는 어떤 그런 의심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접근하는 방식이 그쪽의 추진위원회의 의도가 뭐냐 내지는 방향성이 뭐냐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차원에서 보자 그러면요. 이제 사실은 자꾸 인프라 그러면은 이게 무슨 금융센터, 뭐 정지 요건, 교통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제가 사실은 그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보고 추진위의 결정을 보고 느꼈던 가장 핵심 단어는 뭐였냐면요. 경영 여건이었었어요. 경영 여건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게 기금운용본부가 와가지고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 금융기관들이 집적화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건이라는 거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을 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 가서 일을 하면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 비용 이상의 어떤 수익이 나오는 비즈니스 모델이 너네들한테 있느냐. 그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서 수익이 창출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자 그러면 예전에도 우리나라 외국계 금융기관, 다 금융기관 지금보다 훨씬 못한 정지 요건 내에서도 뭐 다 있었던 거고 사실 그렇게 역으로 따지면은 지금 뭐 그 금융센터 짓는 것도 도 재정에서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반대로 그걸 몇 개 더 지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 스카이라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또 반대로 그런 스카이라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수익이 나왔을 때 안 올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금융위에서 한 이번 지정 결정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너무 이쪽에 매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그런 부분은 기재부라든가 그다음에 복지부 이런 데 뚫을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정치권에서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당장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뚫어서 이쪽에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금융기업들이 올 수 있는 그다음에 그 전문 인력들이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마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기금운용본부 우리 전주로 이전하는 문제가 나왔었을 때 뭐 각 다른 지역에서 어떤 비판도 있었지만 상당히 심했지 않습니까? 마치 냄새나는 시골, 농촌 어느 정도로 마치 지역을 폄하하기도 하고 그 연장선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전라북도로 이전하고 난 뒤에 전라북도의 기반 시설은 착실하게 꾸준하게 지금 갖춰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렇죠. 국민연금공단이 옮겨왔다는 것도 중요하고 예. 세계적인 수탁사들이 전주로 오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어제 물론 이제 뭐 기공식도 있었지만 그런 시설도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단계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 용계에서 지적한 농생명과 연기금을 특화한 금융 중심지 모델의 구체적인 연계성이 부족하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저는 수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기금만 봐도 지금 엊그저께 뭐 650조였는데 또 늘어나서 660조거든요. 이게 2022년에 1000조가 넘어가는 거고 이게 1000조면 우리나라 예산의 2배 반입니다. 1년 예산에. 이게 지금 한 2,500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거고 사실은 부산이나 서울은 금융기관을 유치하려고 쫓아다녀야 되지만 우리는 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금이 있어서 기금을 갖다가 운용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뭐 SSBT 은행이라든지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1, 2위들이 여기다가 뉴욕 멜론은행까지 합쳐서 여기다가 지점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기금을 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연기금까지도 여러 가지 연기금이 우리나라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액수는 적지만 그런 것까지 좀 집적시켜서 연기금을 특화시킨 자산운용형으로 가는 것들은 성공의 모델이 외국에서 찾아지는 거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농생명도 똑같습니다. 농생명도 보통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농생명에 관련된 기관들이 다 집적돼 있잖아요.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4개의 연구기관 다 있고요. 농협기술 실용화재단, 익산의 식품클러스터 있고 정부의 방사선 육종센터 있고 김제 민간 종자단지 있고 다 집적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품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올해 약 7.3개 식품시장의 규모가 7.3조 원이거든요. 우리 돈으로 약 8천억. 우리 전라북도가 한반도의 식량 창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여건이나 조건이 그렇게 거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연계성이 없다, 불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국장님 바로 일이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농생명의 수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착실하게 금융 관련 기반 시설도 갖춰가고 있다. 거기에다 사회 간접 시설도 예를 들어서 새만금 국제공원 같은 시설 그것도 이미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장기적이지만 꾸준하게 추진을 할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과연 이런 것들이 용역 결과에 반영이 된 거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오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농생명 R&D 기관 8개소, 그다음에 농생명 산단이 국가식품 클러스터로 해서 한 6개소가 있어요. 그다음에 김제 육종단지를 포함해서 그 농생명 전후방 이렇게 산업단지가 8개소. 그래서 농생명 산업이 다 집적이 돼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이 부분이 바로 농생명 연기금 특화 금융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하는 부분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했는데 금융위에서 이번에 그 결정을 내릴 때 그 논거는 그 부분이 바로 실물과 연계되는 부분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을 제시를 하는 부분이어서 이 농생명 연기금을
우리 특화 금융으로 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세부 계획, 그 실물과 금융과의 연계, 그 자산운용 부분이야 당연히 이제 기관 집적이 가장 부분이겠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외국 그 자산운용사들 혹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여기 와서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 것이고요. 그 전라북도가 잘할 수 있는 농생명 기반을 활용한 이 금융과의 연계 방안, 이 부분이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나갈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이요, 사실은 뭐랄까 굉장히 그쪽에서는 잡는 그 고리가 약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말씀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갖다가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닌데 예. 현실적인 고리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그쪽의 지적이 이제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 역시도 뭐 전라북도가 이제 정책 방향으로 농생명 연기금을 갖다 연계시키니 그 뒤로는 제가 많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이디어 차원일 때는 거기에 문제점을 갖다 여러 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의한 서비스 금융기관이 여기에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오면은 그 금융기관이 왔을 때의 성격이 여기에 그 연기금 말하자면 그 금융중심지의 특성을 갖다가 결정짓는 건데요. 그러면 그런 금융기관들이 뭐냐, 자산운용사, 증권사들 뭐 이런 직접 금융기관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금융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죠. 국민연금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자본시장을 통해서 아주 국민들이 노후 복지를 할 수 있는 높은 수익률을 갖다 추구하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기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전라북도가 농도니 농업 기반 시설이 많으니 여기에 투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국민연금과 관련된 국민연금 혹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그 금융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찾아보면요, 사실 할인 정도를 제외하고는 투자할 만한 대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네,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어떻게 연결을 짓느냐. 그러니까 연기금이라는 자산운용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쪽 말을 빌자면 이런 식입니다. 뭐 앞으로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멋진 정장을 입고 거기다 갓 쓰고 저 뭐라 그러죠? 담배 그런 식의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연기금 금융과 이 농생명 이 부분은 어느 하나도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꼭 이렇게 같이 늘 보면 연결선상에서 놔야 돼가지고, 물론 지역에서는 뭐 정서상 이해가 되지만은 그쪽에서 봤을 때, 특히 금융산업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상당히 문제시가 된다면은 전라북도 정책이 조금은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정치적 결정이 아니고 그래서 완전 무산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가 다시 재추진할 수 있는 어떤 동력, 계기를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그러면 모색해내가야 할까요? 예, 우선은 이제 용역 결과에서 지적된 보완 사항들을 우리가 논리 개발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혁신도시에 아직도 냄새 난다, 이런 이야기는 적어도 안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혁신도시에서 교통 인프라가 불만이 제일 많은데 교통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당연히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조 여건 관련해서는 뭐 지적 사항들이 옳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여기를 어떤 정책적으로 순수하게 객관적인 정책 결정으로 이게 중심지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정책인 결정들의 성격이 아주 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어차피 이 결정이라고 하는 건, 정책의 결정은 최상위의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행위가.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부산에서 계속 반대 목소리가 너무 셌거든요. 그리고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선점하기 위한 그런 부산 속의 목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정권이 현실적으로 부담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준비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정치적인 결정, 그 속에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랬기 때문에 공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그랬기 때문에 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은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도 넣은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켰을 때 지정해 주겠다 이건 아니고 이것은 정책적인 결정,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나석권 국장님,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정책적인 배려 네. 이런 것만 기대를 하고 전라북도나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정권을 창출한 지역이라고 말했지만 여당 쪽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냐는 생각을 들게 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원래 기본 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또 장기 과제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돼야 할 문제일까요, 이게? 3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금융중심지, 그러니까 기존에 지정된 서울, 부산의 금융중심지 기본 발전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전북 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한다고 하는 부분은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그 금융센터 조성이라든가 그 어떤 제반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금융 전문 인력 양성, 그 이제 대학교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은 그런 어떤 인프라를 가시화 시킨다면 충분히 그 여건이 금융위에서 제시한 여건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나서 금융 중심지 추가 지정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 충분히 신청을 하고 재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전라북도 입장은 어쨌든 현 정부 안에 다시 재추진해서 꼭 지정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자칫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지금 기대치는 한껏 높아 있고 또 그만큼 충격 내지 실망감도 큰데요. 예, 마무리 발언 좀 듣겠습니다. 정의준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나 방안이 될까요? 뭐 일단 그 유보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지만 또 반대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명확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진위에서 지정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보다 큰 그림을 그려서 이 전라북도가 이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노후 복지를 책임지는 곳이다라는 그 큰 명분을 살려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 도민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요청에 대해서도 명분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발전의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라북도 정치권,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 그다음에 전라북도 모두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관계없이 다 똑같이 그냥 삼위일체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석훈 국장님, 전라북도의 책임이 그만큼 더 무거워진 셈이겠어요? 어떻습니까?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 금융중심지 지정, 나아가서 금융산업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융중심지 지정은 이 전라북도 금융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하나의 디딤돌, 단초가 되지 금융산업을 육성을 이 어떤 그 최종 금융중심 지정이 최종 결과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노력을 하고 금융위에서 제시한 여건을 갖춰서 그 임기 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이 금융중심 지정을 통해서 금융산업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수 의원님. 제3금융중심지 지정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융산업들, 금융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형식이 고루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야 정치권의 어떤 치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아울러서 이제 지적된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라든지 또는 논리의 부정확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가 특별하게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연기금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그 중심에 있는 우리 연금공단도 한 축이 형성이 돼서 같이 좀 힘을 모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뭐 총선 이전에는 좀 어렵다 하면 총선 끝나고 나서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유보, 부디 정치적 결정이 아니길 바랍니다. 준비가 덜 됐다거나 여건 부족, 이제 시작인데 어쩌면 당연하죠. 그런데도 대통령 공약인 이유는 상생과 균형 발전이 우선이라는 취지였을 겁니다. 그 약속 꼭 지켜졌으면 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